안녕. 지난번에 비비크림 리뷰하고 제가 쓰는 것도 리뷰해달라, 저것도 리뷰해달라 요청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신 거 위주로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정말 쌩얼이 예뻐 보이는 비비크림, 요즘 화두 아니겠어요? 올영서부터 에스테틱, 최근에 인기 있는 것까지 모두 다 갖고 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발라야 돼, 아시죠? 지속력, 커버력 다 비교해볼게요. 출발.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요청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올영에서 인기 있는 비비크림 4가지 갖고 왔고요. 신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틱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희조새 같은 비비크림 3가지 갖고 왔습니다. 디어달리아 비비크림 요즘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작은 걸 한번 사봤고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SPF 40의 PA 3뿔. 올영 제품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잿빛 획기를 싹 없애고 자외선 차단까지 넣은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비크림하고 파운데이션하고 뭐가 달라요? 궁금하시죠?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리뷰도 다 있으니까 봐주세요. 비비라고 하지만 스킨케어 성분을 조금 많이 넣고 잿빛하고 획기를 좀 빼고 그런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어달리아. 오, 진짜 잿빛이랑 획기가 하나도 없다. 너무 컬러가 예쁘다. 맑다. 광감이 진짜 예쁘게 나네요. 진짜 쌩얼 같다. 향기도 보비 브라운 향기 있어요. 동충하초 냄새. 커버력은 합니다. 밀착력도 하예요. 다 찍히고 묻어 나오고 그런 편이고 스킨케어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79%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리콘이나 PEG라든지 이런 성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간 커넬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오일감이 있는 편이에요. 지성 피부에는 약간 무겁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DRN이나 병풀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뭐 재생을 위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재생 비비 X, 스킨케어 비비 O. 파운데이션에 약간 물탄 느낌 들지 않아요? 수분감이 많다 보니까 좀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려도 크게 티는 안 나죠. 그러니까 광이 처음에는 많이 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광입니다. 피부는 정말 쌩얼같이 예뻐 보여서 괜찮은 제품이었지만 다크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공이나 각질 부각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데일리로 잠깐 바깥에 나갈 거다, 그럴 때 바르시기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컬러가 예쁘다는 거. 이런 컬러를 잡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지속력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한 줄 평을 하자면 컬러 예쁜 토너 크림. 그럼 그냥 컬러 예쁜 토너크림 쓰면 되잖아요. 비비크림이 약간 좀 변질이 되면서 매트 파데에 섞어 쓰는 용도로 그 정도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얇게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랭킹템으로 보면 거의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크림. SPF 36의 PA3 뿌리고 아이보리 컬러 갖고 왔어요.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컬러. 아까 디어달리아보다는 옐로우감이 약간 있지만 자연스러워요. 약간 주황빛도 나고요. 실리콘, PEG, 유기자차 성분 다 들어갑니다. 오, 딱 매트한 게 느껴지죠? 아까보다.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매트하게 빠졌어요. PDRN 성분도 들어가고 뭐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 들어갑니다. 그래도 전 성분이 막 너무 많진 않아요. 39개로 간편한 편입니다. 비비크림 하면 저는 쫀쫀함을 생각하는데 쫀쫀하진 않아요. 지금 픽싱 딱 됐죠? 세미 매트 파데 얇게 바르는 느낌? 뽀용뽀용. 두꺼운 제형이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조금 두꺼워 보여요. 광도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광은 거의 없어져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밀착력도 중상 정도 나옵니다.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이 피부 표현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그 중학생 친구들이 딱 바르는 그 느낌이에요. 뽀용뽀용 하면서 약간 매트하게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재질감? 그러면서 약간 하얘지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입 주변이나 코 옆에 모공 부분이 다 약간 각질이 다 일어나서 떴다고 한다. 무너질 때도 깨끗하게 무너지는 편이 아니라서 선호하는 제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대, 20대에 좀 젊고 튼튼한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들에는 괜찮을 것 같다. 다크닝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얇은 세미 매트 파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좀 마일드하긴 해. 막 엄청 모공 맞고 막 좁쌀 날 것 같고 이러진 않아. 제가 이 리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전 남친의 내연녀가 구매한다고 해도 이악 물고 뜯어말리지. 좋은 리뷰도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쿠 제품 가볼까요? 리뷰 요청이 진짜 많았습니다. 대표님이 피몽쉐 비비를 오랫동안 되게 많이 공부도 하셨고 찐팬이시래요. 근데 거기다가 투쿠 제품의 그린 컬러나 퍼플 컬러의 컬러 코렉터를 같이 쓰면서 시작이 된 비비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린 컬러. 회색도 아니고 살색도 아니고 옐로우도 아닌데 그린기가 약간 섞인 베이지 컬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껏 제품들 중에는 가장 비비 같은 느낌의 질감입니다. 약간 쫀득하게 더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근데 컬러가 솔직히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컬러가 잡색을 가려주거나 붉은기, 흉터 가리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수분기도 있고 저는 이 제품 쓸 때 광이 되게 예뻤어요. 결광이 나서 피부가 마치 결이 정돈이 잘 돼서 나는 광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커버력은 중간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밀착력은 그래도 중상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쫀득한 제형입니다. 전성분 이제 앞쪽에 보면은 디메티크류가 실리콘류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답답한 감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손으로 발라야 이제 비비니까 또 손으로 막 이렇게 발랐지. 그랬더니 바르는 순간 모공에 끼더라.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 성분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구가 또 필요하면은 파운데이션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크닝은 양호했고 모공 부각이 나중에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붉은기는 잘 잡아줬거든요. 톤 보정, 코렉터, 파데 비비. 다 파데스러운 비비인가 봐요. 파데 같아요. 어딘가에 걸쳐있는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제품 비디비치입니다. SPF 30에 PA 투풀입니다. 19NC 라이트 컬러 갖고 왔어요. 스킨케어 성분이 68%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비비라고 볼 수 있고요. 잿빛 획기 아무것도 없어요. 컬러 잘 뽑았습니다. 75개 전성분으로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마일드해요. 전형적인 미끌미끌거리는 파데 질감, 광이 엄청납니다. 처음엔 윤광이 나다가 시간차로 광이 싹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물막광, 탱글광, 그러니까 땡땡해 보이는 광으로 딱 변해요. 그러면서 픽싱이 됩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뺀뺀하게 랩으로 쫙 감싸는 것 같아요. 이 비디비치가 잘하는 게 밀착력 높여서 쫙 하고 달라붙게 만드는 그 파운데이션 질감이 있어요. 쿠션 진짜 잘 만들거든요. 밀착력 좋게. 딱 그 느낌이 나는 거. 뭐가 너무 괜찮다. 그러다 한 3시간, 4시간 있나? 거울 딱 봤는데 다크닝도 있고 모공에 끼고 각질 부각되고 좀 무너지는 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떡하지? 했던 제품이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커버력은 중간 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잡티 가리는 것보단 요철이나 이제 모공 가리는 용도가 더 맞는 것 같고요. 밀착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미 글로우 파데의 순한 맛. 올영 비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잿빛이나 획기를 없앤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로 다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은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분을 마일드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근데 피부에 딱 닿았을 때 그 비비크림 특유의 쫀득함이랄지 붉은기나 흉터 같은 게 가려지는 딱 그 맛이랄지 그리고 윤광이 예쁘게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스테틱 비비 보겠습니다. 시바산이라는 브랜드. 요청 정말 많았고요. 메소비비라고 조금 더 매트하고 커버력이 있는 게 있는데 이 발산 비비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서 이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이제 좀 올라가요. 88,000원. 이제 약간 나오죠. 이 느낌이. 자차 기능이 없습니다. 28개 전성분으로 아주 간단한 편이고 이 느낌이에요. 이게 쫀득한 비비의 느낌. 밀착이 쫙 되는. 진정 성분 들어가고 탈크 성분도 들어갑니다. 올영 비비에는 탈크 성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스테틱 비비에는 탈크 성분이 주로 들어가요.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죠. 발림성 좋고요. 커버력은 디어달리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 정도 나오고 밀착력도 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착력이 하에서 중상까지 올라와요. 탈크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딱 봤을 때는 컬러가 약간의 잿빛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에 얹었을 때는 피부 톤이 화사해지면서 엄청 예쁘고 맑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썼던 비비 중에 피부 표현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모공이나 주름 같은 경우도 광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예뻐 보여서 예뻐 보이고 안 보이는 느낌, 가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피부가 숨 쉬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피부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 가릴 거 많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비비. 다크닝은 보통이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질이나 요철 부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각질 살짝 부각되는 거 말고는 유지도 괜찮았어요. 피부가 예뻐 보이는 데일리 비비. 이게 짬바라고 할 수 있죠. 에스테틱. 피부과에서 뭐 하고 그러고 나서 발라주는 게 비비크림이었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성분표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디테일 한 끗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H 미국 브랜드예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더메스테릭스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거의 진짜 원조 비비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란 색깔 튜브통에 50ml가 있거든요. 그걸 예전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20ml로 한번 사봤습니다. 20ml가 77,000원. 자차기는 없습니다. 에스테틱 비비 특이해요. 더 잿빛이 돕니다. 더 쫀쫀해요. 전형적인 비비의 쫀쫀함, 전형적인 비비의 색깔, 전형적인 비비의 윤광이에요. 이게 표준이죠. 표준. 발림성 좋고 밀배아올이나 돌콩오일 성분이 들어가요. 이게 에스테틱 전형적인 배합이거든요. 지질 장벽 성분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나왔다. EGF 성분이 들어갑니다.
탈크 성분 들어가서 나중에는 밀착력이 중상까지 올라오고 커버도 시바산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중상까지 나옵니다. 트러블 자국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또 가려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먼기름 나올 줄 알았어요. 더 막 다크닝이 심할 줄 알았는데 다크닝도 양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뿜어내는 그 유분이 오히려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윤광으로 각질 부각, 모공 부각도 보통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너야말로 진짜 리얼 비비. 아쉬운 거는 뭐 컬러랑 자차 기능 정도인데 그게 에스테틱 비비의 전형적인 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붉은기도 잘 가려주고. 그 EGF 성분이 들어가야 펩타이드 정도는 들어가야 비비지. PDRN 들어간 게 많은데 PDRN 같은 경우는 피부 속까지 침투되기가 힘든 성분이에요. 보습이나 윤기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콜라겐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요청 진짜 많았는데 로얄 비비크림입니다. 홈쇼핑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독일 양대 산맥 비비죠. 제가 직전에 리뷰했던 닥테슈라맥이랑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 대표면 이 친구는 독일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차 기능 없고요. 밀베아 오일, 돌콩 오일 들어갑니다. 가장 흑빛이에요. 흑빛. 찰흙 같죠? 오일 성분 함량이 타 에스테틱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분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쫀득합니다. 흑빛이 엄청 도드라지는데 나중에는 내추럴하게 커버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력은 중간, 밀착력도 중간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픽싱이 살짝 더 돼요. 유지력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다크닝은 살짝 있었지만 각질 모공 부각은 크게 없는 편이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긴 해요. 클래식 비비크림 비교했을 때 닥터슈라맥보다는 저는 이쪽이 더 제 스타일이긴 해요. 가장 가볍죠. 우리나라 에스테틱 비비.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 표현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DBH 같은 경우는 진짜 쫀득하고 커버력이 그래도 있는 비비입니다. 이제프 성분까지 들어가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오일 성분이 배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쫀득하고 부드럽고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다크닝이 좀 있은 편입니다. 나왔다. 전설의 비비 미샤 초보양. 우리 한 번씩 다 써봤잖아. 말라 비틀어진 거 집에 있어 없어? 그 친구입니다. SPF 30의 PA2 풀입니다. 21호 컬러 갖고 왔어요. 성분이 A급은 아니에요. 저는 미샤 비비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향이 너무 강해요. 이게 릴리알이라는 향료인데 이게 유럽에선 금지된 향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차 이제 없어질 건데 옛날 포뮬러라서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포뮬러기 때문에 혼합 자차의 파운데이션에다가 탈크 성분, 발림성을 위한 성분들 모두가 다 들어갔습니다. 크림 파데 같죠? 발림성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쓱쓱 휘둘면 때 그냥 막 발라도 되는. 저는 약간 탁하고 두껍게 느껴지긴 했어요. 요즘 파운데이션이 워낙 얇게 잘 나오니까. 광도 살짝 나죠? 광이 있는 세미매트 파데 같은 느낌? 커버력이 상 나와요. 그리고 밀착력도 중상이 나옵니다. 붉은기, 요철 다 잘 가려지고 특히 모공이라든지 주름 커버도 너무 특화되게 잘 됐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셔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섞어서 써도 괜찮고 제형도 정말 휘뚤마뚤 잘 만들어진 제품. 다크닝은 있어요. 그리고 속건조도 있습니다. 피부가 답답하긴 해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돼 있고 비비라고 하면은 왠지 되게 피부가 가벼운 것 같고 막 파운데이션으로 붓으로 막 이렇게 바르면은 왠지 되게 답답한 것 같고 나 막 되게 두꺼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분 탓이에요. 성분 배합 보시잖아요.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대별도 크게 타지 않고 성별도 크게 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격 좋은 애. 휘뚤마뚤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추천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추억의 비비. 토니모리 루미너스 여신광채 비비크림. SPF 37의 PA2 풀입니다. 잿빛이나 흑기까지는 아니지만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죠. 혼합차차 성분에 실리콘 성분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림성 너무 좋아요.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커버력도 중간, 밀착력도 중간 정도 나오고 광채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신 광채, 광감이 있죠? 그래서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것들이 좀 반사돼서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비비.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딱 어떤 느낌으로 무너지냐면 혼합자차 선크림처럼 무너져요. 모공에 끼고 각질 부각되면서 다크닝 오고 녹아내리기도 하고. 토너 크림이라고 여기도 약간 조금 광채 베이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 선상에 있다. 베이지색 광채 선크림? 제가 느낀 거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맞는데. 한스킨 슈퍼 매직 비비입니다. SPF 35 PA2 풀. 혼합자차 탈크 실리콘 PEG 다 들어가요. 비비제형. 이 비비제형. 이런 느낌.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는데 EU에서는 금지된 성분이 좀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긴 해요. 옛날 포뮬러라 그렇죠. 성분이 A급이다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커버력이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밀착력 좋습니다. 커버력 상, 밀착력 중상. 윤광도 싹 나는 게 피부 너무 예뻐 보이죠?
진짜 주름, 모공, 흉터 뭐 웬만한 거 싹 다 가려주니까 이거는 가릴 거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깐달걀처럼 시간이 가면서 픽싱이 탁 되면서 유는 뿜어내지만 고정력이 있어요. 다크닝은 좀 있는 편이었고 유분감이 다소 나옵니다. 대신 모공이랑 주름 유지력이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 컬러랑 이런 옛날 배합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요즘 SNS 광고하는 비비크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 섞어서 발라도 제형이 괜찮습니다. 윤광 커버 비비. 이 중에서 소살님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쓴 비비는 뭔가요? 얘는 언제 많이 쓰시는데요? 데일리 비비로 딱이에요. 생얼처럼 보입니다. 근데 탈크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픽싱이 잘 되죠. 그래서 유지력도 얘네들보다 나은 편이에요. 비슷하죠. 얇고 묽고 맑은 느낌이 있고 잿빛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스킨케어 성분도 많이 들어갔는데 유지력이 좀 아쉽고 유지력이 되는 제품. 하지만 이 친구는 자외선 차단이 있고 얘는 없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커버가 좀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이 제품을 바르죠. 완전 상까지는 안 나오지만 가려줄 것들은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지력도 좋아요. 그 대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거죠. 얘네들이 다 그렇죠. 누군가한테 추천해준다면 뭐 추천해줄 것 같아요? 하나 추천해준다면? 이거 추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버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비비크림 어느 정도 커버 때문에 쓰시는 것도 있잖아요. 보정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생얼 느낌으로 맑기만 하니까. 두 가지가 추천됩니다. 궁금한 비비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비비들이 계속 나오면서 리뷰할 게 많아져서 신난다. 랭킹템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인기 있는 비비고 좋은 비비긴 합니다만 그냥 저의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 정말 진짜 너무 지독하다 하는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이해해요? 솔직하면 좋지. 조태꾸알 카톡 플러스 친구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꼭이요. 여러분 안녕.